안녕하십니까. 뉴욕 중앙일보 박계수 경제부장입니다. 며칠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회가 재벌 총수 9명을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. 28년 50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실시된 것인데요. 핵심은 이들이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에 낸 770여억 원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, 대가성이 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적용 여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물론 이제 기업들 대기업 총수들은 당연히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일주부에서는 그 정권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돈을 내라는데 안 냈을 경우 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,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도 합니다. 물론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, 그렇다면 과연 이 재벌 그룹들은 정말 대가성이 없었느냐 하는 게 또 의문이고요. 두 번째는 그럼 그런 빌미를 기업들이 결국은 제공한, 그 재벌 그룹들이 구조적으로 제공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의 이 경제 성장 전략을 택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게 뭐 수십 년 동안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. 과연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건데,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가장 큰 약점이 결국 재벌 총수 일가가 그 소유권 내지는 경영권을 결국은 조그만 지분 가지고 큰 그룹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수십 개 이르는 그 기업들을 다 자기들이 사실상 뭐 소유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택한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 때문에 결국 적은 지분 가지고 많은 경제의 어떤 규모를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삼성그룹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 그룹을 그러니까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은 1995년에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. 좀 먼 얘기인데, 당시에 물론 이제 이때는 세금을 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약 60억 원 정도를 이재용 회장한테 증여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을 16억 원 냈습니다. 60억 8천만 원을 증여한 다음에, 그러니까 이 부회장은 이 돈 가지고 역시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서 합니다. 왜냐하면 상장 기업들은 감사가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장 계열사인 그 S1의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,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그 증여받은 돈 가지고. 근데 이 두 비상장 계열사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주식시장에 상장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상장한 뒤에 이 부회장은 이 두 회사 보유 주식을 다 매각을 합니다. 그래서 605억 원을 챙깁니다. 15배로 튀긴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뭘 했냐면, 이 돈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, 과거 용인 자연농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,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,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데, 그걸 굉장히 싼 값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. 30.9%를 확보를 해서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가 없는, 지주회사라는 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. 영업을 하든 안 하든. 근데 그 지주회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. 삼성그룹 전체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.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, 역시 또 비상장 회사입니다. 비상장 회사는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,000원씩 해서 1998년에 344만 주를 사서 지분을 20.67% 확보를 합니다.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죠. 그리고 또 그 삼성생명은 또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60억 원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271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, 또 삼성전자,
또 삼성카드, 삼성 에버랜드 이렇게 순환 출자죠. 결국 순환 출자를 하면서 자기의 실질 소유권을 적으면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. 또 이 삼성 에버랜드는 결국 그 2013년 제일모직을 매입을 하는데 그 패션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삼성 에버랜드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. 그러니까 산기업의 이름을 바꾼 거죠. 이름으로. 근데 그 제일모직이 이제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 합병을 합니다. 그 작년 5월에 이제 합병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삼성물산이 자본이 13조 7천억이고 제일모직이 5조 3천억으로 삼성물산이 자본의 규모가 덩치가 한 3배 정도 되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한 3배 정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합병의 주식 교환 비율이 삼성물산 100주를 제일모직 35조하고 바꾸는 거니까 한 삼성물산 훨씬 영업 덩치도 크고 영업이익이 많은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제일모직의 3분의 1로 평가를 해서 통합을 시킨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아주 싼 값에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이 이제 지분을 양쪽에 다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. 당연히 반대하죠. 왜냐하면 이 맞지 않는 합병이니까. 근데 이걸 이제 법원에까지 제소를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. 뭐 그 백그라운드가 뭐였는지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빼기로 하고요.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결과적으로는 주총에서 승인이 납니다. 근데 이 주총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이 그 당시에 제일모직 지분 4.8%, 삼성물산 주식 11.21%를 가지고 있었는데 찬성을 했죠. 합병하는데. 그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지분 총액이 계열사 지분 총액이 22조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노후를 위해서 낸 돈입니다. 근데 국민들이 낸 돈이 삼성그룹이라는 어떤 개인 어쨌든 민간 기업이 그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편을 든 거죠. 물론 뭐 당시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삼성의 미래를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였다.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지 이건 좀 변수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인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하고 나서 지금 앞으로는 삼성전자하고도 합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지금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주식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그 비율은 0.6%입니다. 0.6%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. 이건희 회장이 3.6%를 갖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상호 출자를 한 뒤에 또 내부자 자사주 또 이 의결권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합병을 하겠죠. 합병을 해서 또 결국 적은 주식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때 과연 그 당시에 대가성이 없었느냐. 국민연금이 결국은 그 결정을 찬성 반대 결정을 누가 하느냐. 물론 뭐 그 전문가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 거고 위에서 하겠지만 결국 만약에 정치권에서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거고요. 뭐 시간 관계상 다른 예를 간단하게 또 하나 드리자면 올해 들어서 사실 현대상선, 한진해운 똑같이 이제 오히려 규모가 한진해운이 더 컸죠. 그 두 개의 한국 상선 기업들, 그러니까 해운 기업들이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주 채권은행은 산업은행으로 똑같습니다. 근데 현대상선은 물론 뭐 자기들은 현대증권을 매각하고 해서 자구 노력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은 현대상선은 살아남은 반면 한진해운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결국 이 크레딧 연장을 거부했죠. 그래서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도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성금을 제대로 못 내서 그런 거 아니냐, 내지 않아서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습니다. 어쨌든 문제는
기업들이 이런 어떤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기업들 스스로가 결국 소위 말하는 공적 자금,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산업은행도 결국 국책은행입니다. 그래서 국가의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적 자금에 의존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, 재벌 기업들이. 그런 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